상대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간단한 행동은 한 남자가 앞에 앉아서 시무를 긁고 있었다. 남자는 카페의 건너편에 건물에 살고 있어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이 카페에서 머릴 정도로 장거리다. 맞으며 테이블에는 친해 보이는 여성 4명이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이 남자가 커피를 다 마시고 신문을 다 읽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때도 여성들이 여전히 수다를 떨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남자는 몇 시간 후 글을 쓰기 위해서 노트북을 들고 다시 그 카페를 갔다. 그런데 거기서 남자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아까 그 맞은편 테이블의 여성 4명이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몇 시간 전과 같은 모습으로 수다를 떨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그 테이블의 시간이 몇 시간 전부터 멈춘 것처럼 말이다. 그 모습에 너무나 놀란 나머지 남자는 그 뒤로도 한참 동안의 그 테이블을 쳐다보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궁금증에 용기를 내어 그 테이블로 들어가서 실례합니다 라고 말을 걸었다. 발언 소개를 간단히 하고 몇 시간 전에 처음 보았던 상황에서부터 지금 이 테이블로 걸어오게 된 이유까지 설명했다. 그리고 여자들이 물었다. 제 질문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궁금해서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자 한 여성이 얼굴에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했다. 간단해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계속 고개만 끄덕여주면 돼요. 고개를 끄덕이면 상대는 더 많은 말을 한다. 이 이야기가 우스갯소리에 들릴 수 있겠지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내 말을 잘 듣고 있는 것인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한 것인지 아니면은 동의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대화를 한참 동안 하다 보면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고 상대에게 짜증이 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며 고개를 끄덕여 주면은 상대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비언어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당신이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있음을 전달할 수도 있다. 이처럼 고개를 끄덕이면 더 쉽게 동의한다. 상대방이 말을 들으면 내가 고개를 끄덕이면 이때 만약에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면은 우리는 행복한 감정이 들면 미소를 짓지만 미소를 지음으로써 행복한 감정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미국 대학교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이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을 했다.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몸을 움직이는 간단한 운동을 시킨 후에 설문에 답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단순한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는 움직임이 들어간 운동이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학교 정책 변경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묻는 설문의 A그룹의 학생분들보다 B그룹의 학생들에게서 훨씬 많은 찬성 의견이 나온 것이다. 고개를 끄덕이는 움직임을 했던 학생들은 대부분 찬성한다는 답을 했다. 거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학교 정책 변경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내야 하는 수업료 인상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설문의 내용이 수업료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였던 행동을 한 B그룹 학생들은 찬성표에 표를 던졌다. 그들이 무심결에 한 행동이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쯤 되면 내가 설득해야 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면접관이건 고객이건 부모이건 교육생이건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도록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된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앞에서 말한 거울신경세포를 이용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고개를 끄덕이면 상대의 거울신경세포가 반응하게 되어서 어느 순간부터 상대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한다. 내가 짓는 표정이 내 앞의 상대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실험해 보거나 관찰한 적이 있는가? 직업적으로 상대에 대한 관찰이 많이 할수록 알 게 없고 사람들 앞에 자주 서게 되는 나는 행동이나 표정이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때 나는 종종 표정이나 행동을 바꾸어 그에 대한 상대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강의를 통해서다. 강의를 하는 도중에 심각한 표정으로 강의를 이어나가면 수강생도 표정도 심각해지고 집중하게 된다. 그러다가 내가 큰 미소를 지으며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은 교육생들 얼굴에도 미소가 생기고 분위기가 더 밝아진다. 내가 먼저 고개를 끄덕이면 수강생들 역시 여기저기에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한다. 고개 끄덕이의 가장 큰 장점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심각한 표정이나 웃는 표정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만 알 수 있는 표정이다.
뒤에 앉은 수강생들은 앞에 앉은 수강생들이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그들의 표정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은 뒤에 앉은 사람들보다 앞에 앉은 사람들의 고개 끄덕임을 볼 수 있어 표정 짓기보다 더욱 빠르게 강의장 전체에 퍼져나가게 된다. 강의 초반에는 긴장하여서 뻣뻣하게 앉아있던 수강생들이 강의 중반이 넘어가면서 내가 고개를 끄덕이면 앞에 있는 수강생부터 뒤쪽에 앉은 수강생까지 파도를 타듯이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기도 한다. 너무 빨리 끄덕이면 오해를 받는다. 고개 끄덕이기는 연인 사이나 동료 사이, 부모나 자녀 사이 그리고 고객과 이야기를 나눌 때 취업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다. 그런데 경청과 동료의 고개 끄덕이기 무관심과 거부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 시선을 마주치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이거나 너무 빠른 속도로 끄덕이는 경우이다. 내 이야기를 듣는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더라도 시선은 스마트폰에 고정한 채로 고개를 끄덕이면 우리가 상대가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내 말은 듣는 척만 한다고 느끼게 된다. 또 시선은 말하는 사람에게 고정하고 있지만 고개를 끄덕여 종종 말하는 사람의 뒤로 지나가는 사람, 옆쪽 의문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쳐다보거나 창문 너머로 시선을 계속 옮기는 경우도 자주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보통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을 쳐다보며 말을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시선이 자꾸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면 경청의 뜻으로 끄덕이는 고개가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는다. 고개를 끄덕이는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대화를 빨리 끝내고 자리를 뜨고 싶거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 알았으니 빨리 끝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 행동, 고개를 끄덕일 때는 한 번에 2 내지 3번 정도가 적당하다. 고개를 끄덕이는 속도는 한 번 끄덕일 때가 1초가 좋다. 횟수는 한 번 끄덕일 때 2, 3번 정도가 적당하며 5번 이상 끄덕이지 않는 것이 좋다. 이야기를 듣다가 5번 이상 천천히 끄덕이는 경우는 듣는 사람이 그 이야기와 연관된 본인의 경험이 머릿속에 떠올라 생각에 잠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개를 끄덕이는 각도는 자연스럽게 살짝만 끄덕여도 좋다. 끄덕이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 끄덕이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보인다. 또 시선은 언제나 이야기를 하는 상대를 바라보되 너무 떨어지게 쳐다보거나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면 더욱 좋다. 이때 말하는 사람의 뒤쪽으로 멋진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시선을 지나가는 사람 쪽으로 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내 말을 듣는 상대가 너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 불만이라면 당신이 먼저 고개를 끄덕여보자. 우리에게는 거울 신경세포가 있지 않은가? 어느 순간 상대도 같이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안되면 친해질 수가 없다.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다. 그리고 그 평가는 앞으로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에 대한 지표가 된다.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음에도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믿음직스럽다. 반면 어떤 사람은 신뢰하기 힘들고 뭔가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반대는 눈맞춤과 깊은 관련이 있다. 눈맞춤은 너무 많으면 부담스럽고 너무 적으면 불편하다. 많으냐 적으냐도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느껴진다. 참 어려운 행동이지만 이것이 되지 않으면 관계를 발전시킬 수가 없다. 눈맞춤은 관심의 표현이다. 누군가에 반해서 눈에 뗄 수 없는 경험이 있는가? 사랑하는 연인들은 서로에게 눈을 떼지 못한다. 누군가 나를 그하게 바라주면 그 따뜻한 눈빛에 사랑이 느껴진다. 좋아하는 아름다운 것을 더 가까이 보고 싶고 더 오래 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눈을 떼지 못한다.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 눈이 똘망똘망하다. 눈에서 총명하게 느껴진다. 눈에서 하트가 나온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 불이 난다. 흐리멍텅하다. 사기가 느껴진다. 눈이 선하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나 많은 메시지를 눈을 통해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빌 클린턴은 직접 만난 사람들이 바로 그의 표현이 된다고 한다. 시선은 어디가 적당할까? 만약에 당신이 상대를 따뜻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상대방이 그 눈빛을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그 사람은 눈빛이 너무 세라는 말을 듣는다면 반대로 당신은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을 보고 싶은데 상대방이 당신을 쉽게 대하거나 그것도 모자라 당신이 상대를 좋아한다는 한 오해를 산다면 당신은 지금 그 시선의 위치를 잘못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과 링에서 격투기 시합을 하고 있는 선수들을 비교해보자. 이들 모두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만 연인은 뽀뽀를 부르고 선수들은 주먹을 부른다.
우호적인 응시, 양쪽 눈과 입을 연결하여서 생식기, 역상경 부위를 응시하는 것이다. 치밀한 응시, 우호적인 응시, 우호적인 응시, 치밀한 응시, 강렬한 응시, 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곤란한 순간에는 시선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훌륭한 눈맞춤의 기술은 눈을 쳐다보는 것만 의지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서는 시선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선을 피하는 것도 눈맞춤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해보자. 눈맞춤은 인간관계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말을 아무리 잘해도 자꾸 시선을 회피하면 뭔가 숨기는 것 같고,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빤히 쳐다보면 적대적인 감정이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눈맞춤의 시간은 얼마나 적당할까? 눈맞춤의 시간에 대해서 인식은 다르다. 어느 문화권의 성장에는지에 따라서 눈맞춤 시간은 전체 대화 시간의 25%에서 많게는 100%까지 다양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통은 쌍방의 활동이라는 것이다. 소통의 메시지를 발등하는 사람과 수신하는 사람이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 수신자를 고려하지 않고 발신하는 메시지는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눈맞춤 또한 마찬가지다. 친근함을 전하고 싶고 관심을 피하고 싶다고 눈맞춤에 어색한 동양문화권 사람들에게 과한 눈맞춤을 보내면 오히려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는 동양문화권에 자라서 눈맞춤이 편하지 않으니 서양권의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편한 대로 하겠다는 자세도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편한 관계를 원한다는 것이다. 아무 말이나 맡길 수 있는 편안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편안한 관계 말이다. 갈등을 만드는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 화가 났다. 남자가 그의 고문거리를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친구에게 먼저 털어놨다는 사실을 알아차려버린 것이다. 여자가 화가 나서 오른쪽 손을 허리에 올리고 왼쪽 발은 휙휙 찌우며 카페로 들어가 버린다. 남자는 들고 휙 돌린 채 빠르게 카페로 들어가는 여자 뒤에서 따라가서 변명을 하기 시작한다. 제대로 위로하고 싶다면 낮은 곳에서 올려봐라.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친구한테 고민을 먼저 공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 여자친구는 허리에 오른손을 올려서 공격할 때의 자세를 만든다. 몸집을 크게 확장하고 오른팔의 뾰족한 발꿈치를 바깥으로 향하게 하여 무기를 장착시킨 것이다. 남자친구가 처음 하는 여자를 미처 그분을 해하지 못했다 사과하며 또 조금 전 팔을 휘둘 때만 해도 불같이 화를 낼 것 같았던 여자친구는 의자에 앉더니 화를 내는 대신에 부드러운 말투로 남자친구에게 내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이 순간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화를 내고 질책하는 대신에 회유의 부탁을 하기로 전략을 바꾸는 순간이었다. 회유와 부탁의 의도는 여자친구가 이 한 이야기에 담긴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행동에 담겨 있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화를 내거나 따지고 싶었다면 서 있는 자세로 남자친구가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고 말했겠지만 여자친구는 화를 내는 것이 더 부드럽게 부탁하고 싶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시선을 남자의 눈높이보다 더 낮게 만든 상태에서 남자를 올려두며 말한 것이다. 이 순간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 하는 말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 되었다. 그러자 의자에 앉은 여자친구를 내려다보고 있던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의 시선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바닥에 앉아서 여자친구를 올려보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다. 사과를 하는 남자친구의 그 모습에 여자친구가 웃는다. 남자친구는 그제야 여자친구 옆으로 옮겨 앉아 동등한 시선을 높여서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그리고 다시는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한다. 전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평화롭게 해결되었다. 현명한 여자친구가 더 현명한 남자친구였다. 높은 사람 아래 사람을 내려다본다. 좀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누가 더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려다보거나 올려다보는 위치가 정해진다. 교장 선생님, 회사의 대표와 같은 사람들은 연단을 가서 학생이나 직원들을 내려다보며 말한다. 부지런 실적에 화가 난 팀장은 서로 부하 직원들을 내다보고 고함을 지르고 부하 직원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팀장을 올려다보지도 못한다. 적어도 팀장은 일이 식을 때까지 말이다. 이처럼 누군가가 내려다보며 화를 내기는 쉽지만 올려다보며 화를 내기는 어렵다. 또 다른 경우는 화자가 청자를 내려다보는 경우다. 말을 하는 사람은 연단에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연단이 없는 경우에는 앞에 서서 이야기한다. 앞에서 말을 하는 경우에도 듣는 사람들과 같은 높이의 의자보다도 더 높은 의자에 앉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듣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엄연한 파워가 존재한다. 반대되는 케이스로 대학교의 계단식 장을 예로 들 수가 있다. 계단식 강의장에서 강의나 발표를 해온 경험이 있다면 연단에서 청중을 내다보며 이야기할 때보다 청중을 내다보며 이야기할 때가 힘이 더 많이 드는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취업 면접 캠프의 모습을 TV에서 본 적이 있다.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에 지원자들이 면접관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연습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때 지원자들은 물이 비워진 수영장 바닥에서 대답을 하고 면접관들은 수영장 밖에서 지원자들을 내려다보며 질문하고 있었다. 시선의 높이로 진심을 전할 수 있다. 직장을 잃은 동료, 시험을 망치고 속상해하는 남자, 자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슬픔이 빠진 친구를 위로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위로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고 공감하고 같이 슬퍼해주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 내지는 잘난 척으로 왜곡되어서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 상대를 생각하고 응원하는 마음에서 한 위로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진정성 없는 잘난 척으로 들린다면 아주 속상하기도 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상대방이 원망스러울 것이다. 갈등이 하는 위로를 만들라.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보다 낮은 곳에서 해야 한다. 낮은 곳에서 상대를 올려다보는 행동을 통해 당신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누군가 부탁을 하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다. 같은 눈높이에 서지 말고 낮은 곳에서 상대를 올려다보며 부탁해보자. 눈이 더 똘망똘망하게 보일 것이고 낮은 곳에서 위로 올려다보며 말하는 음성도 더 부드러워진다. 고양이를 한번 보자. 낮은 눈에서 보자. 이렇게 하면은 괜찮겠습니까? 하는 이렇게 유대감이 높은 사람들의 행동심리는 친해지는 것을 막는 몸짓이 있다. 유대감이 높은 사람들의 발정을 낀 자세는 나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전달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나의 판단을 부정적으로 만든다. 미러링 최고의 공감이 상대방이 표정하는 것만 상대의 감정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고기만 끄덕이도 쉽게 동의한다. 설득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그들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눈 맞춤은 소통의 시작이다. 위로를 표현하는 강력한 방법이 있다. 열린 자세가 긍정적인 관계의 시작이다. 스킨십은 힘이 세다. 스킨십의 가장 큰 힘은 치유와 힐링이다. 하지만 용기를 전하고 공감을 얻고 위로를 표현하는 이 스킨십을 아무에게나 허용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악수나 하이파이브 등으로 손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접촉부터 시작하도록 해보자. 인정받는 사람들의 행동에 숨겨진 비밀은